돈을 받을 채권자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야 당연히 채무자가 약속을 했는데 또 그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겠죠. 정말 채무자가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주겠지 하지만 또 그 약속날이 되면 다른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약속을 미루기 일쑤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 해도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 식으로 망설이다 보면 금세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가 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충분히 빼돌리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회수 타이밍을 놓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술과 방법 정도만 습득하면 추심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도 한 달에 월 수입 500만 원 이상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채무자가 무조건 입금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어겨진다면 정말 화가 나고 또 수만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게 되죠. 확 그냥 법적 절차를 진행해 버릴까도 생각하지만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는 왠지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서 선뜻 진행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려주는데 만약 다음에 약속을 어기면 진짜 가차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보통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채무자가 수차례 약속을 어겨오다 보니까 이제 약속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꿈에서마저도 채무자가 약속을 어기는 꿈도 꾸면서 잠을 설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약속날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채무자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또 약속을 연기하기 일쑤입니다. 채권자분들은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돈 받기를 학수고대했지만 기대는 또 실망으로 바뀌게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 많은 채권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채권자분들은 당연히 자신의 돈이 특별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채무자들의 90% 이상은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곳에 돈을 줄 곳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약속을 미루고 핑계를 대는 것도 자주 하다 보면 기술이 생기고 어떤 경우는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에도 습관처럼 거짓말을 또 하는 경우도 있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거짓말에 대한 실력도 늘고 순발력과 놀라운 창의성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기대와 실망 그리고 분노가 쌓이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정말 채무자가 약속만 잘 지켜주면 서로 해피해질 건데 말이죠. 자, 그럼 채무자를 상대로 약속을 잘 지키게 만드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회수율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과연 존재할까요? 정말 그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수만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추심 업무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경우든 일반인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간단한 추심 방법 3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돈도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방송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채무자들이 입금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채무 금액이 1억 원이고 채무자가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발령기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상황극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번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고 아니 그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0% 확실한 거니까 이번에 약속을 만약 안 지키면 법대로 하든 또 마음대로 해도 정말 원망 안 할 테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채권자분들은 보통
아니, 정말 이게 몇 번째입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번 약속 안 지키면 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상황인 거 모른단 말입니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고 다음번 약속 어기면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하죠. 그리고 채권자분들은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려 줄 테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음번 약속은 꼭 지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또 약속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대화로 통화를 하고 약속을 하면 채무자가 그 약속 날에 약속을 어길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죠. 채무자는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에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빚독촉과 추심을 상당히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받고 있을지도 모르죠. 자, 쉽게 만약 채무자를 상대로 10군데에서 추심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중 1등하는 채권자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돈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의 돈을 먼저 갖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정말 다른 채권자들보다 채무자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남겨야 하고 각인이 되어야 만약 수중에 돈이 생기면 다른 채권자보다 여러분들의 돈을 먼저 변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의 예시처럼 간단하게 몇 마디의 말로 스무스하게 통화를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채무자는 막무가내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또 어기는 것이 문제겠죠. 자, 그럼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통화를 해보십시오. 채무자가 예를 들어 1억 원의 돈을 일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든 아니면 분할 변제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무조건 담보나 보증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자, 채무자와 통화를 하면서 아니 내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인데 믿을 수 있는 담보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통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보가 있는 채무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채무자에게 아니 담보가 없으면 보증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기다려줬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보는 거죠. 이 경우도 채무자 주변에 채무자를 믿고 보증을 해줄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족이라도 보증을 선뜻 해주는 경우는 잘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증인을 선뜻 데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증인 자체가 수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선뜻 보증을 해준다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 대화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담보나 보증을 받지 못했지만 채권 회수율은 높아졌다는 것이죠. 돈을 받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상을 할 때는 주도권과 선점적인 위치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했던 대화처럼 채무자가 약속한 돈과 채무자가 지정한 날짜대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순순히 그 약속대로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 담보와 보증 같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최소한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대해서 단 며칠이라도 입금 날짜를 앞당겨 보십시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이번 달 말일날 꼭 입금을 해준다고 하면 단 5일이라도 앞당겨서 그 약속 날짜를 25일로 채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단 1%라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 대화와 협상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약속을 믿을 수 있게끔 담보를 가져오라고 하고 아니면 보증인이라도 세우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 더욱더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가게 될 것이고 팽팽한 협상에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채무자가 한 약속 그대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수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 약속을 지키라는 몇 마디 대화만 하면 협상의 줄다리기에서 채무자의 쪽으로 바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자, 담보와 보증을 채무자가 내놓지 못하거나 세우지 못할 확률이 90% 이상이죠.
그런데 혹시나 실익 있는 담보와 보증을 가져온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로 밀어붙여 보는 것이 믿져야 본전이란 말입니다. 정말 돈을 받는 추심은 어떨 때는 일부러 분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채무자를 한없이 어르고 달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담보와 보증을 세우라고 하면서 협상의 줄을 당겨보십시오. 그런데 너무 당기기만 해서 협상과 약속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열띤 대화와 협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줄을 조금씩 풀어서 약속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채무자의 머릿속에는 채권자가 다시 한번 각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라는 말과 함께 대충 넘어갔겠죠. 자, 하지만 열띤 대화로 채무자와 약속을 만든 여러분들의 채권은 이제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채무자에게 우선 변제를 해야 될 채권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약속만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나 감정도 며칠만 지나고 각자 생활을 하다 보면 기억에서 점차 지워져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의 약속한 날짜가 10일 이상 뒤에 잡혀 있다고 하면 절대 가만히 기다리면 안 되고 분명히 입금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라는 뜻은 그 약속에 대해서 관리하며 살피고 입금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항상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약속일 전 10일, 일주일, 5일, 3일, 하루 전에 이렇게 문자로 입금 독려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면 똑같은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거나 쓸데없는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 독려는 문자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입금 약속에 대한 압박감과 책임감을 분명히 채무자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싸우기 싫고 분쟁을 만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또 실망하고 분노하면서 채권 채무관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면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담보나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더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방송 시간 관계로 1가지의 방법밖에 알려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방법 나머지 2가지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